영화를 볼까? 본격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예, 오늘도 여름님과 제이님,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영상 해부학 필름 피터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 이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지난 저희 녹음 이후에 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녹음을 갖다가 오랜만에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통 녹음을 하고 이 녹음 방송을 갖다가 목요일 한 자정 정도에 올리는데 이번 주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이제 어떻게 시작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극장이나 이런 것들 좀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름님, 제이님 혹시 본인이 자주 가는 내지는 추천할 만한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이님은 어떠세요? 저는 흔한 메가박스. 저는 메가박스 코엑스를 제가 8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20살 때부터 사귀었는데, 이렇게 제 나이가 20살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아가지고 그 동네를 정말 많이 갔었어요. 계속 그 근처에 사신 거예요? 지금은 이사 갔는데 그 20살 때 살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그 극장을 자주 갔던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도 남자친구가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름 기분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공간이고, 되게 거기가 트여있고, 옛날에 김태희 씨가 드라마에서 알바생으로 나온 거 아세요? 메가박스 삼성. 뭔가 그런 상징적인 느낌, 서울의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흔하지만 메가박스 중에 코엑스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좌석도 너무 좋아. 거기에 조금 넓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메가박스 중에서도 좀 넓고 다른 그 프랜차이즈보다 넓은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여름님은 어떠세요? 저는 거의 무조건 사람이 없는 극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없는 극장이면 시설이 낙후됐거나 아니면 좀 번화가가 아니거나 약간 이래서 좀 가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메가박스 가는데 전 동대문 메가박스 가거든요. 그게 DDP 바로 앞에 있는 건데 거기가 되게 그래도 번화가잖아요. 관광객들 진짜 많고 북적북적한데 그 극장에만 사람이 없어요. 텅텅 늘 비어 있어가지고 진짜 자주 가고, 또 거기가 그 사람이 없는 거에 비해서 시설은 엄청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주 가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 건물에 쇼핑몰의 9층에 있는데 그 밑에는 관광객들이 거기가 집결지라고 해야 되나? 그 가이드분이 이렇게 맨날 깃발 들고 서 계시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는 엄청 북적북적한데 위에는 진짜 텅 비어있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특이하다. 네. 그리고 또 밤에 보러 가는데 거기 쇼핑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야밤에 많으시잖아요. 하나도 안 위험하겠다 진짜. 네, 그래서 너무 괜찮은 느낌? 오, 좋다.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보고 싶다. 얘기 들으니까 느낌이 특이하긴 하다. 동대문 메가박스. 두 분 다 메가박스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네요. 삼성동과 동대문. 좌석이 그거기 가죽 때문에. 시트. 가죽 시트. 저는 기본적으로 극장을 선택하면 예전에 주로 명동에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일부러 저희 주변에 걸어서 한 15분, 20분대 이제 메가박스도 있거든요. 롯데시네마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명동까지 한 50분, 1시간까지. 그 이유는 사람 구경하러. 명동에도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 이제 쇼핑도 겸할 겸 이렇게 갔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고, 가장 좋아하는 회차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1회차. 조조가 가장 좋아요. 아까 여름님 좀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사람이 없는 1회차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사실 빨리 있으면 8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10시, 11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이제 좀 고즈넉하게 좀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자정거도 좋아요. 한 12시 정도에 차까지 가서 자정에 혼자 보는 이제 영화 맛이 있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난 무섭잖아. 근데 보통 제가 가는 거는 자정에 갈 때는 또 주차장 넓은데 또 주차장이 너무 이제 빡빡하면은 주차하기 힘들거든요. 너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주차장 넓고 사람 없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각각 보니까 저희 비슷한 취향인 것 같네요. 좌석이 넓고 좋거나 건물이 좋아야 돼. 사람이 없거나. 예, 영상예방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극장, 좌석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을 이제 출발하기 이전에요. 이번 달 저희가 주제를 잡았어요. 어떤 주제를 잡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제이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예. 이번 달에 저희가 선택하는 영화는 하나의 키워드로 좀 꼽아봤는데 리메이크, 예, 황골 탈퇴 뭐 이런 주제로 좀 꾸며봤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고른 작품은요, 매혹당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인데요. 1971년도 예, 토마스 컬리넌이라는 이제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돈 시겔 감독의 영화가 있고요. 2017년도에는 누군가요? 소피아 코플라의 예, 또 매혹당한 사람들이라는 이제 동명의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를 가지고 오늘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갖다가 이제 추천해 주신 여름님께 한번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하려고 해요. 매혹당한 사람들 추천하신 이유는? 저는 이 영화 전혀 몰랐어요. 71년도 작품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개봉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보통 영화를 혼자 보거나 아주 가끔 친구나 남자친구랑 보거든요. 거의 다 혼자 보는데, 제가 본가에 내려갔는데 시간이 남는 거예요. 엄마랑 데이트를 막 하는 데서 엄마 오랜만에 영화 볼까?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매혹당한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게 TV 프로, 영화 프로에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한 거예요. 엄마가 이런 영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지방이어서 상영관이 별로 없는데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이렇게 해서 예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의 언니인 거죠. 그러니까 이모가 계신데 이모도 같이 볼까?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좋다고 이래가지고 이 여성 영화를 이모와 엄마가 저랑 이렇게 보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 영화가 약간 젠더 문제잖아요. 여성 남성의 문제고 약간 남형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인데, 끝나고 나서 뭐 어땠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좀 속 시원하던데 뭐 이렇게 막 말했더니 엄마랑 이모가 좀 약간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황하냐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아들이 있는 입장이어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팠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랑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남녀 얘기? 네, 그런 게 젠더 얘기로 막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막 셋이서 커피 마시면서 토론해가지고 그 경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영화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리메이크작이어서 한번 예전 작품도 보고 싶다 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추천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 여러분께서 매혹당한 사람들 추천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머니와 또 이모님. 재밌었을 것 같네요. 그 세 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조금 뒤에 더 깊게 좀 얘기 들어보고요. 영상의 과학 필름 필터링, 예, 저희가 완벽한 스포일러,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여러분께서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간추려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정리해서 들려드렸으면 해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매혹당한 사람들의 배경은 미국 남북전쟁 현장입니다. 부상을 입은 장군인 존 맥버니라는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남성이 탈출을 하고 나서 이렇게 숲속을 막 거닐다가 10대 소녀 에밀리에게 구출을 당합니다. 이 소녀는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요. 이 소녀는 존을 데리고 신학교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신학교는 여성밖에 없어요. 미스 마사라는 교장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 여교사와 다른 여학생들만 있는 여자들로 고립된 공간입니다. 교장 미스 마사는 처음에는 좀 거부감을 보이지만 고민 끝에 그가 다리를 다 회복할 때까지만 보살피자라며 그 존 맥버니를 신학교에 들이게 됩니다. 소녀들은 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처음 본 그 낯선 유일한 남성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죠. 또 그리고 유일한 선생님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선생님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또 감성적인 에드위나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드위나라는 인물에게 처음에 존 맥버니가 엄청나게 호감을 보이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여잔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엄청 호의를 보이게 돼서 에드위나도 존에게 애정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가장 성숙하고 되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오는 알리시아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 알리시아라는 학생은 존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그 존을 꼬시기 위해 엄청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스 마사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을 약간 눈치를 채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리가 다 회복된 존을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걸 엿들은 학생들은 이 존이 가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이를 막기 위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마사는 존이 에드위나에게 애정이 있음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잠든 밤에 에드위나는 은밀하게 존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존이 오지 않자 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고
되고 에드위나는 밖에 나가서 존을 찾게 되는데 알리시아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알리시아의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존과 알리시아가 뒤엉켜 있는 그 잠자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혼까지 또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에드위나는 또 당연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허겁지겁 변명하는 존을 계단에서 밀어버리게 됩니다. 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요. 모든 소녀와 미스 마사에게 둘의 관계 그리고 알리시아와의 관계까지 모두 들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스 마사는 화를 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걸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미스 마사가 다리가 부러진 존이 괴사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리를 절제해 버리겠다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존은 다리가 절단당했고요. 며칠 뒤에 존은 깨어나게 됐는데 자신의 다리가 절단되어 버렸음을 깨닫고 광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을 위협하죠. 이 공포 속에서 소녀와 여성들 그리고 이 여성 집단들은 고민 끝에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존을 데려온 에이미가 독버섯을 다시 숲속에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독버섯으로 존에게 요리를 해줘서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존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름님께서 대략적인 줄거리 이야기를 갖다가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게 매혹당한 사람들이 원제가 말 그대로 매혹당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어 원제가 더 비가일드라는 단어인데 보니까 제가 이제 영어 단어가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매혹당한이라는 형용사 과거 분사죠. 여기에 이제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명사, 예,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데 정말 매혹당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게 매혹당한 사람들이 매혹당한 여성들인지 매혹당한 남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영화를 갖다가 저 71년도 돈 시겔 감독의 매혹당한 사람들만 저는 봤는데 전 좀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이 영화를 갖다가 상영관이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상관이 많지 않아서 한번 볼까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서 어떨까 싶었는데 71년도 작품을 봤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놀라웠던 이유가 이미지적이거나 카메라나 어떤 편집이나 있어가지고 좀 진지하게 의외로 재밌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부터 한번 물어보고 출발할까요? 이게 리메이크이기 때문에 여러님께서는 아마도 이제 71년도 작품과 지금 71년도 작품과 2017년 소피아 코플라의 작품을 이제 다 보셨을 것 같고요. 뭐 제이님께서도 그러신가요? 제이님께서도 예, 두 작품을 모두 보셨나요? 저는 개봉했을 당시에 이 영화는 안 보고 그때 한창 박찬욱 특별전인가? 그 용산 CGV에 박찬욱 관이 생겨가지고 맞아. 이거를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작을? 네, 원작을. 그러니까 박찬욱이 선정한 영화로 큐레이터인 박찬욱이 선정한 영화? 근데 그것도 거기 가서 본 건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 이 원작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다운받아 봤었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봉 당시에 저는 별로 그렇게 막 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영화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번 기회에 원작은 전에 봤었고 한 달 정도, 2달 정도 편차를 두고 다시 이 새로운 작품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렇군요. 이 영화를 갖다가 가장 최근에 보셨군요. 그렇구나. 역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원작 본 것도 2달 전에 봤는데 옛날 본 건 아닌데. 자,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돈시겔 원작자 감독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흔히 얘기하는 액션 영화의 대부로 알려진 그다음에 1950년대 프랑스의 까이에디 시네마 평론가들한테 재발견된 미국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주요 작품이 보니까 뭐 더티어리, 뭐 신체 강탈자의 침입, 뭐 살인자들. 게다가 여기 원작 첫 번째 71년도 작품에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누군가요?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거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한 5편 정도의 작품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중에 감독으로도 데뷔하잖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얘기하기를 자신이 배운 뭐 연출은 주로 돈시겔한테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돈시겔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돈시겔 감독은 원래 연기를 시작하다가 연기가 잘 안 돼서 편집부터 해가지고 감독의 자리에 오른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여담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 두 편의 영화가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지금 71년도 작품과 2017년도의 작품 사이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때 2017년작 개봉했을 때 당시에 봤을 때 막 후기를 찾아보잖아요, 인터넷에. 예.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이 영화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면 다 71년도 작품이 너무 명작이기 때문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저는 이 작품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71년 작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고 봐서 저는 약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다른 결과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 나니까 전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졌길래 되게 놀랐어요. 71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진짜 스릴러물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17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서적인 밀착을 요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심리선이 되게 중요하고 감정선이 중요한 영화여서 그게 우선 제일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존 맥버니라는 그 장군이잖아요. 그 존 맥버니가 71년도 영화에서 더 너무너무 나쁜 놈으로 나오는 거예요. 17년 영화에서는 약간 오히려 그게 더 모호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숨기고 은폐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차이가 우선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존 맥버니가 장군으로 나오나요? 71년도 작품에서는 장군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소령이나 이제 영관급 장교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2017년도 작품에서는 장군이라는 걸로 나오나요? 근데 장군이라고 이렇게 그럴게요? 자막에? 그렇구나. 지금 보면 71년도 작품에는 장군으로 나오진 않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령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영관급 장교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소피아 코플라의 작품 매혹당한 사람들 2017년도 작품을 이 코플라가 이것 가지고 감독상을 받지 않았나요? 네. 예, 칸네에서 감독상을 받았으니까 감독으로서는 좀 역량을 갖다가 좀 발휘한 작품이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가장 먼저 저는 두드러졌던 게 이 영화가 잠깐 여러분께서 뭐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무섭잖아요. 남성 관객이 봤을 때 저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살려고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오는 영화예요. 이 영화 보시게 되면은 시체로 나오는 영화여서. 자, 우리 이제 제이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로 보이셨나요? 저는 약간 이게 감독이 좀 똑똑하게 행동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원작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그 서사를 강조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왜 이 존 맥버니가 왜 알리시아를 선택했느냐라는 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에드이나랑 사랑하는 관계를 들켜가지고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알리시아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는 건데 그런 게 다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장군이 더 나쁜 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원작을 보고 이걸 나중에 봤기 때문에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원작을 안 보시고 이거를 본 분들은 저 존 맥버니 진짜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왜냐면 가장 어리고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로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범하는 진짜 나쁜 놈으로 나오니까 약간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원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좀 똑똑하게 선택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작을 근데 아는 사람은 조금 뭐야 이거 개연성 떨어지잖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원작을 안 본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효과를 배가시키는 요소로 이렇게 원작과 다른 점을 차별점을 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원작을 본 그 청취자나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예, 진짜 원작을 찾아볼 정도면은 돈시겔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거나 굉장히 영화에 대한 어떤 애호가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일단은 71년도 작품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 등장하는 그 존 맥버니라는 인물이 이 사람은 희생당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희생양인가? 아니면 응징당한 건가? 자신의 어떤 아까 얘기해드렸던 미성년자를 갖다가 이렇게 탐하고 심지어는 처음에 만나는 그 기숙사 학생의 그 주인공이 누군가요? 여학생 에밀리? 네. 예, 보면은 71년도 작품에서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남부군이 이제 지나가니까 이 숲속에 숨죠.
숲속의 수미여서 에밀리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서 그러면 키스하기에 적당한 나이라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전 그것 때문에 이 70년작이 더 나쁜 놈이라는 그래요? 2017년 작품이 안 나와요? 네.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저는 좀 뭐라고 하지? 애초에 시작이 71년 작품에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느낌으로 이 사람들이 거둔 게 아니라 인간의적인 동정?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 인간의 약간 이런 걸 생각하고 사람들이 걔를 거둔 느낌이었는데 아예 17년 작품에서는 애초부터 데려온 그거를 위해서 뭔가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들이 잘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확실히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71년도 작품만 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까도 잠깐 이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존 맥버니는 이제 북군이죠. 이게 남북 정쟁 당시의 상황인데 북군의 장교로서 낙오하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아까 매혹당한 사람들에 나오는 그 여학교 사람들이 이제 거둔다라는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설정에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중간까지 볼 때는 71년도 작품이 남성 판타지였어요. 남성들이 그런 거 원할 수도 있잖아요. 청일점? 주변의 모든 여성들이 다 자기만 좋아해. 심지어는 어린 여성부터 해서 나이 많은 여성까지. 그런데 이제 이 중간부터 파국으로 갑니다. 아까 잘 이야기해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한 명의 여성과 정사를 맺는 그 관계가 들키면서 벌어지는 파국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원작과 다른 지점이 또 뭐가 또 두드러지게 보이나요, 연우님? 저는 71년 작품을 나중에 봐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미스 마사가 오빠와 근친상간 관계였다는 게 되게 두드러지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 흑인 노예 할리가 얘기할 때도 뭐 오빠 그 옷을 막 벗기는데 오빠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되게 등장하잖아요. 환상 장면도 등장하고 뭐 사진이 클로즈업 된다던가 아니면 오빠의 옷인 게 되게 강조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미스 마사라는 인물이 2017년 작품에서는 되게 모호하고 막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71년 작품 경우에는 진짜 막 욕망에 가득 찬 그런 여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빠까지 막 그랬을 정도로 그걸 되게 이상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미스 마사라는 인물이. 17년도 작품 소피아 코플라에서는 그 마사를 누가 맡아요?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 그렇군요. 니콜 키드만이 그 지금 소피아 코플라 감독의 작품에서는 가장 유명한 배우로 나오나요? 커스틴 던스트? 주로 거기는 여자 배우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네요. 근데 그에 비해 지금 71년도 돈 시겔 감독의 작품에서는 여자 주인공들이 상대적으로 남자 주인공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작다고 얘기해야 되나? 조연급들로 나오거든요. 그에 비해 71년도 작품에 등장하는 남자 배우는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니까 영화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클린트 이스트우드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배우잖아요. 그에 비해 17년도 작품에서 남자 배우는 누가 맡았나요? 콜린 파렐? 콜린 파렐. 그래서 이거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왜 반하는 거냐고. 멋있잖아. 저 남자 왜 욕망하는 거냐고. 멋있는데? 좀 안 멋있었어요. 좀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은 제가 원작만 봤는데 71년도 작품은 굉장히 마초적인 냄새가 많이 풍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남자 배우. 게다가 이제 클린트 이스트가 주로 뭔가요? 마카로니 웨스턴? 이런 데서부터 좀 이름을 알려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컴백한 다음에는 굉장히 남성다운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풍겨오는 좀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소피아 코플라의 17년도 작품은 그랬을 것 같지 않다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마사는 그러면 거기서 자기 욕망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게 직접적으로 발화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되게 티를 안 내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마사가 제일 욕망이 두드러지는 장면이 그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공주 옷 입고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장면이 17년도 작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누구지? 선생님 에드위나랑 존이 약간 이상한 관계다라는 걸 눈치채는 그 표정에서 완전히 확 드러났지 다른 장면에서는 별로 많이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거
씻겨줄 때. 씻겨줘요? 그 배우의 존 맥버니의 몸을 엄청 막 그 육체를 막 되게 성적으로 묘사하는데 그걸 씻겨주는 게 그 선생님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원작에서는 71년도 작품에서는 그냥 옷을 갈아입혔는데 누가 나를 갈아입혔지? 이렇게 대사로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육체와 이렇게 씻기는 몸 약간 이런 걸 되게 강조하게 나와가지고 되게 처음부터 이런 요소들을 전면화시키고 이런 욕망들을 보여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성의 욕망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샤오신에서 이렇게 드러나 보네요. 제가 봤을 때 71년도 돈시겔 감독의 작품에서는 씻겨주는 장면 안 나오잖아요. 그냥 흑인 노예 그 할리군 이렇게 닦는 장면 나오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71년도 작품에서는 좀 특이했던 게 보이스 오버였어요. 아까는 직접적으로 여성들의 욕망이 그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러면 돈시겔 감독의 71년도 원작에서는 주로 보이스 오버로 자신의 속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마사 같은 인물은 오빠와의 근친 관계가 원작에서는 특히 이게 디졸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렇게 이미지들이 등장을 해서 저는 그게 상당히 색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원작을 봤을 때는 이 여성들, 이 기숙 학교에서 여성들 중에 가장 욕망에 차 있는 인물이 제가 느끼기에는 마사더라고요. 교장. 다른 여성들은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거 17년도 작품 보면서 그 원작에서는 에드위나의 사랑이 되게 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둘의 관계에 마사나 뭐 다른 학생들이 끼어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약간 이 17년 작품에는 그런 느낌이 안 나고 약간 그 에드위나 선생님도 사랑한다기보다는 존 맥버니의 몸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별로 그들의 사랑이 별로 납득이 안 됐어요, 저는. 원작에서는 굉장히 순수한 인물로 나오는데 남자 경험이 없고 연애 경험도 없는 인물이고 10대 때부터 계속 20대 초중반까지 이 여학교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기숙학교를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렇게 전면화돼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 2017년도 작품에서는 어떤가요? 2017년 작품에서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게 되게 전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여실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게 71년도 작품에는 시작할 때 그 미스 마사가 에드윈나 선생님한테 이 학교는 너한테 물려줄 거야. 너가 잘 관리해줘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게 되게 안정적인 곳에 자신의 직장과 학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하고 싶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존을 그만큼 사랑하는 건가? 이게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17년 작품에는 그런 게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와서 이 사람도 미래가 없는 거죠. 그냥 미래가 여기뿐, 이 꽉 막힌 삶 이것뿐이어가지고 그냥 존 맥버니를 탈출구로서 그렇게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사랑이 되게 전면화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17년 작품에 나중에 그 다리를 절단하고 나서 죽이기까지 이뤘을 때 그 에드위나 모르잖아요. 죽는 걸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고 나서 어머 죽었어 하면서 울잖아요.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저렇게 울면서 절규하는 게 사랑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진짜 탈출에 실패해서 우는 건지 그걸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71년도 작품에서 에드위나가 놀라긴 놀라는데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작품에서 마지막에 그 마사가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그 독버섯을 먹으려고 하니까 말리거든요. 에드위나를 말려가지고 에드위나는 이제 죽음을 모면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 장면이 어떤가 곰곰이 보면은 같이 시체를 갖다가 거기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들고서 문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이미지가 뭐였냐면 그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를 갖다가 고쳐주려고 다리를 갖다가 묶어놨는데 그 까마귀 죽은 거예요. 날아가지 못해서. 그런 게 오버랩 되면서 어떻게 보였냐면 이미 이 남자의 운명은 예견돼 있었던 거죠.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수 없다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서 솔직히 아까도 말드렸다시피 중반까지는 이게 존 맥버니의 판타지를 갖다가 구현하는 듯해요. 그러다가 한 중간 정도에는
그 남성의 욕망이 이제 드러나자 내가 이 여성도 좋고 저 여성도 좋고 이런 어떤 모든 욕망이 드러나자 응징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호러물처럼 보였어요. 중반부터는 이거는 굉장히 공포물이다. 남성 관객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이런 게 이제 봐가지고 이 영화 정체가 뭐지? 라는 좀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또 이 원작 영화와 17년도 영화의 차이가 좀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삭제된 인물들이 있죠. 네. 이 영화 속의 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의 어디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삭제된 인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흑인 노예를 맡은 할리라는 캐릭터가 17년도에는 삭제가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제님? 그 삭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삭제가 삭제된 거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저는 원작을 많이 봐서 어떤 차이가 있지 하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흑인 노예의 존재를 아예 잊었어요. 특이하죠. 왜 그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흑인 노예가 삭제된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물, 이 캐릭터가 원작 71년도 작품에서 등장했을 때 보면은 흑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여성 노예로 나오지 않고요. 굉장히 주체적인 인물로 나오고 이 영화 속에서 그 일종의 역사? 좀 지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인물이 유일하게는 제가 생각하기엔 흑인 여성이었던 할리라는 인물 같아요. 근데 되게 재미난 제가 기억이 있는 게 이 71년도 돈 시겔 감독의 영화에서는 처음에 남성 주인공이 이제 들어오니까 할리한테 자기를 도와달라. 우리는 같은 처지다. 서로 이제 도망가지 못하는 자유가 구속된 처지라고 하니까 할리가 코웃음을 치면서 자신을 얼마든지 자유를 찾아 도망다닐 수 있다. 우리는 처지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다리가 잘려가지고 존 맥버니가 협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당신을 갖대 어떤 성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라고 하니까 할리가 눈을 부르끼면서 당신은 그 전에 시체를 먼저 봐야 될 거다. 라는 이제 대사. 그래서 이 영화에서 71년도 작품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제가 강인하게 남았던 인물이 두 인물인데 하나는 여성 교장이었던 마사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흑인 노예로 나오는 이제 할리라는 이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이님께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17년도에 그 인물이 삭제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 여름님은 어떠세요? 저는 할리라는 인물 되게 매력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또 17년 작품에 할리가 없는 걸 보고 나서 봐서 더 눈에 띄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할리의 경우에는 이 그 학교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지금 실종됐고 오빠가 근친상간 관계였고 미스 마사가 그런 걸 모두 알고 있는 걸 또 직접적으로 막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 고립된 공간 내의 모든 정보들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 약간 걸크러쉬처럼 막 비웃고 조서를 보내고 이런 모습이 전 이 71년 작품의 카메라 위치 같다는 되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카메라가 저도 보면서 이게 무슨 시선이지? 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진짜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선으로 카메라가 막 갑자기 패닝을 하거나 인물을 쫓아가거나 이런 모습이 그 고립된 공간에서 나오는데 그게 할리의 시선이 직접적인 할리의 시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할리처럼 뭔가 한 걸음 떨어져서 개입되지 않고 이 사건에 뭔가 이 욕망 관계에서 좀 떨어진 일탈한 그런 카메라의 위치를 할리가 맡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 할리의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 들어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여성들 중에 남성을 주인공을 갖다가 유일하게 욕망하지 않는 캐릭터는 할리이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그 71년도 돈 시겔 감독의 그 영화에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할리의 시선이 그냥 카메라의 시선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원작에서는. 그래서 소피아 코폴라가 왜 이 지금 할리라는 캐릭터를 뺐을까? 아까 여름님께서는 그렇게 주변부 인물로 다루고 싶지 않았다는 변명을 했는데 굳이 카메라를 갖다가 시선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삭제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도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할리라는 인물이
이 시대를 갖다가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리메이크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감독님은 뭐라고 변명하셨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흑인노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이걸 그냥 부수적인 인물 캐릭터로 이렇게 소비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거를 만약 리메이크를 한국판으로 만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다들 예. 박찬욱이 리메이크했으면 좋겠다고. 어울린다. 박찬욱 감독이 그래서 추천한 것 같아요. 좋아하네. 여성 욕망이 이렇게 이 사이에서 그 시선이 오가면서 피어오른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박찬욱 스타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그 CGV 용산에서 박찬욱관에서 이 영화를 갖다가 큐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로 박찬욱 감독이 이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여성 욕망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영화. 아 그렇군요. 그밖에 지금 보면은 좀 마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저는 71년도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 피에타의 이미지였어요. 마사도 유혹을 받잖아요. 그 남성 주인공한테.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면서 자신이 이 존 맥버니와 정사하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침대에서 눈을 뜨고 딱 봤더니 자기 외에 또 다른 여성도 있고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냐면 피에타상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 피 흘리는 예수를 갖다가 들고서 서 있는 이미지로 바뀌어요. 17년도 작품에서도 그 이미지가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와요. 아, 전혀 안 나와요? 네. 그건 어떻게 이미지가 꿈이나 이런 이미지는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장면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 보이스로 그 사람의 남자 존 맥버니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랑 계속 충돌을 저는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들은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애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으니까 뭔가 그런 욕망과 그 뭐라고 해야 돼 시각적인 욕망과 들리는 욕망이 약간 좀 다르게 충돌하는 느낌? 근데 그러다가 이게 합치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누구랑 잘까 이런 고민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막 누구랑 또 자고 누구랑 또 자고 같이 자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뭔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괴리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세 사람이랑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게 갈등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나 이걸로 다 그냥 나 해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딱 그게 영화의 뭔가 중점이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이 아예 삭제가 돼가지고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없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저는 오히려 이 영화 볼 때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까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예 삭제돼가지고 좀 특이하긴 했었어요. 그런 게. 그러게요. 저는 그 성 피에타 성모 마리아의 그 장면이 벽에 이제 그 모사품이 있잖아요. 그림이 그 이미지와 겹쳐면서 꿈에서 마사가 깨거든요. 그리고 그 옥탑인가요? 이제 다락방에서의 그 소리. 아까 누군가요? 에드위나가 그 정사 장면을 보고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르르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기 모든 여성들이 물론 모든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국군이기 때문에 한 2명 정도는 그 여학생 중에 왜 신고를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 남성을 욕망했거든요. 어린 소녀건 아니면 조금 나이 든 처녀이건 간에 게다가 이제 좀 굉장히 이상했던 게 가장 막내로 나오는 그 처음에 버섯을 줍다가 발견하는 그 소녀가 마지막에 71년도 작품에서인가? 그 사실을 알고서 당신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나한테. 그래서 저는 거기 나오는 여성들이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전혀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같은 남성을 갖다가 동시에 좋아한다는 설정이 아까는 뭐 판타지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판타지가 아니라요. 굉장히 나쁜 판타지. 남성 입장에서는 지옥가 같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러면 여러님 그 2017년도 그 소피아 코플라 작품에서는 마사의 그런
판타지는 전혀 안 그려져요? 네, 그냥 꿈 장면, 환상 장면 자체가 아예 없는 없어요? 거. 네. 그래서 인물들이 그렇게 갈등하는 걸 시각화하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추측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만약에 두 작품 본다면 그런 여성의 욕망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했다는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저는 너무 전면화시킨 71년도 작품은 좀 거부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왜냐면 그 미스 마사라는 캐릭터를 너무 극단적으로 설정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친상간까지 했기 때문에 이 남자도 욕망한다. 약간 이런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오빠를 사랑하는 게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진짜 사랑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얘는 이런 여성이니까 얘도 이렇게. 근데 그걸 약간 전 할리의 대사를 통해서 약간 유추했던 할리가 당연히 그렇겠지. 약간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여성의 욕망을 너무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교장으로 나오는 그 마사는 제가 보기엔 이게 겉다르고 속다르잖아요. 굉장히 엄격하고 종교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그 내면에는 엄청난 욕망과 비밀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71년도 작품을 봤을 때는 중반부터 이후는 그 형상이 마녀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존 맥거니의 다리를 굳이 자를 필요 없는데 자르고 그리고 식탁 자리에서 저 남성이 위해를 가하니까 죽여야겠다. 우리 버섯을 갖다가 독버섯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죽이자 이런 것들이요. 흔히 그 제가 예전에 듣기에는 남녀 사이의 그 치정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질 때 여성들은 남성을 어떻게 죽이느냐 대부분 독살이래요. 물리적인 힘이 안 되니까. 예, 독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상이 됐어요. 71년도 돈시겔 감독의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보면 지금 마사라는 인물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소피아 코플라 감독의 그 영화 속에서 17년도 작품에서는 지금 여러분께서 약간 그거를 직접적인 게 아니라 좀 감접적인 것으로서 유추할 수 있게 플롯에서 이렇게 숨겨놨네요. 그래서 저는 제이님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작품은 남성 여성 관계에서 보이는 욕망이기도 하지만 이 미스 마사가 견고한 시스템이잖아요. 그 신학교 내에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균열을 내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응징해버리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물론 여성과 남성으로서 욕망도 개입이 되긴 하지만 이걸 되게 견고히 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특히 71년도 작품에는 나중에 이거 신학교 이거 간판도 막 떼잖아요. 위험하다고 들킬까봐 막 떼는데 그 17년도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건 신학교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망보다는 이 시스템을 견고하게 이걸 계속 대대손손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도 내지는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종의 여성연대처럼 보이는데요. 어떠세요, 제이님께서는? 저는 2017년 작품은 너무 여자들끼리의 신경전이 너무 돋보여가지고 왜냐면 그 선생님한테도 대놓고 선생님 평소와 다르게 이런 옷을 입으셨네요 막 그러고 어떤 학생은 심지어 선생님 애들이나 귀걸이 빼놓아가지고 자기 막 하고 막 좀 방에 방문하고 약간 이런 게 너무 부각이 많이 돼서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저녁 식사를 마지막 저녁 식사 하잖아요. 존 맥버니가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모든 여성들이 옷을 완전 화려하게 입었는데 원작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전쟁 중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옷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공주 같은 옷 진짜 이런 옷 어디서 구했지 싶을 정도로 진짜 반짝반짝 막 분홍색에 막 핑크색 막 이런 옷 입고 나와가지고 저는 약간 너무 이 감독이 그러니까 이 감독의 제가 이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저는 항상 소피아 코플라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시각적인 거에만 의존을 하니까 좀 눈이 피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취지에 맞긴 하지만 뭔가 이런 신경전 그래서 너무 시각화를 부각시키니까 오히려 여자들이 연대한다기보다는 저한테는 이 사람들이 너무 서로 막 싸우는 느낌이 더 강해가지고 근데 물론 나중에 에드위나가 먹을 때는 막아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좀 연대일 수 있긴 한데 뭔가 그 전까지는 너무 신경전? 약간 이런 게 너무 강하게 다가와가지고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놀랐던 표현이 지금 여름님과 제이님이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매혹당한 사람들에서의 그 여성들의 모습이라는 게 시각적인 이런 치장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일종의 여성연대 뭐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경쟁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좀 있나 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영화가 지금 계속 말을 듣다 보니까 2017년도 작품은 확실히 71년도 작품보다는 여성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71년도 작품한 돈시겔 감독만 봐서는 처음엔 이게 왜 남성적인 시각이야?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피아 코폴라의 감독의 그 동명의 작품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영화는 좀 남성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에 비해 17년도의 작품은 좀 여성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얼핏 보이스오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이스오버가 17년도에는 안 나오죠. 네. 오히려 71년도에는 여성의 욕망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면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내면의 목소리로밖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만약에 요즘에 보이스오버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일종의 연극적인 방백이잖아요. 그렇게 전달하면 어땠을까요? 좀 되게 이질감 들었을 그랬을 것 같아요. 해요. 그게 저도 굉장히 요즘에 좀 안 쓰이잖아요. 보이스오버를 그런 식으로 내면의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이스오버를 안 쓰니까 처음에 71년도 작품에서 그런 식으로 여성들의 욕망을 갖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막 찾아봤거든요. 연극에서는 방백이라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도대체 저런 것들 뭐라고 하지? 그냥 보이스오버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리메이크 첫 번째 시간인데요. 황골탈퇴 1971년도 돈시겔 감독의 매혹당한 사람들을 리메이크한 2017년도 소피아 코폴라의 매혹당한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예,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필터링의 시간, 예, 왔습니다. 이 영화를 갖다가 볼까, 번축할까, 예, 각각 좀 영화를 좀 판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님? 여러분께서 좀 먼저 이 영화를 추천하셨으니까. 저는 그때 개봉 당시에는 이 영화가 그렇게 재밌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71년도 작품을 보게 되고 또 27년 작품을 이번에 다시 또 봤는데 재밌다라는 생각이 이제야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본 척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1년 작품이랑 17년 작품이 솔직히 스토리 줄거리상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장르인 것 같아요. 진짜 71년도 작품은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되게 신체적인 공포라고 해야 될까? 물리적인 공포를 되게 느꼈는데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서적인 심리적인 공포를 느껴가지고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어서 오히려 공포나 스릴러물을 좋아하신다면 71년도 작품을 그리고 약간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17년도 작품을 선택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원작은 굉장히 직접적이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리메이크했던 것들은 좀 간접적이었다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여성적으로 비춰지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71년도 돈시겔의 감독처럼 정말 그 수술이라는 게 아니죠. 거의 절단하는 그 장면에 너무 끔찍해. 목소리, 신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길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서는 안 보여주죠.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게 이렇게 강조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신체의 절단이라는 게 아까도 좀 얘기 드렸지만 남성의 어떤 남성 상징의 거세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71년도 작품을 보면.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2017년도에 매혹당한 사람들을 추천해 주셨고요. 아마 71년도 작품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것도 추천하실 건가요? 네, 전 71년도 작품이 더 영화적인 재미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7년도 작품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따라가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71년 작품은 진짜 그냥 재밌게 영화적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 오히려 지금 당대 관객들이 본다면 71년도 작품을 더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제이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볼 거면 2개 다 보고 안 볼 거면 아예 다 보지 마라. 왜냐면 저는 이거 같이 오늘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71년도 작품을 먼저 봐가지고 17년 작품이 그냥 뭐 그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내가 17년 작품을 먼저 봤으면 오히려 17년 작품이 괜찮고 71년 작품은 별로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서로의 그런 장단점을 두 작품이 보완해주는 듯한 느낌?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볼 거면 2개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보고 하나만 볼 바에는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예, 우리 제이님께서는 매혹당한 사람들을 추천은 추천인데 볼 거면 2개를 다 봐라. 그러면 예. 세미님도 하나를 보셔야 되는 71년도에 돈 시겔 감독의 작품과 소피아 코플라의 2017년 작품을 다 봐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셨네요. 예, 갑자기 저도 17년도가 궁금하네요. 우리 소피아 코플라는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리메이크했을까? 예, 두 분들이 그 판정을 좀 내려주셨고요. 오늘은 리메이크 첫 번째 시간 황골 탈퇴 매혹당한 사람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 내지는 추천 영화를 갖다 계속 봐고 있으니까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영상의 부하기 잘 해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혹당한 사람들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